형사 고소당했대요. 경찰서 조사받으러 오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형사 고소당하셨다고요? 그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교육을 위해서 10번 정도 체벌이. 안녕하세요. 8년차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 중면입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촬영하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게 된 계기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상담을 해오면서 법적 지식이 사전에 없어서 법률 레벨이 낮아서 곤란한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거나 많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으신 경우들을 봤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법적 지식이 있거나 법 레벨이 높다면 이런 경우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유튜브를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상담을 오시거나 지인들이 묻는다면 제가 모두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영상을 올리면 사람들이 보고 비교적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법적 레벨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건 이상 상담을 해오면서 많은 법적 지식과 노하우들이 있어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알짜 법률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쉽게 모두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영상들을 하나씩 보시고 따라오신다면 어느새 여러분들의 법적 레벨이 99까지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구독 안 하시면 손해시겠죠?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변호사님, 저 형사 고소당했대요. 경찰서 조사받으러 오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형사 고소당하셨다고요? 그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런 전화 받으시면 매우 당황스러우시죠? 보통 심장이 뛰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식욕도 뚝 떨어집니다. 대부분 그래요. 이런 상황일수록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내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통 수사관님들이 전화로 오시면 서울지청 경제팀 수사관입니다. 내일 2시에 조사가 잡혀있어요. 내일 출석 가능하시죠? 내일 꼭 참석하셔야 돼요. 뚝 하고 끊는 경우가 많아요. 전화 받는 분들은 그냥 네 조사했다고요? 내일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시간을 빼야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나의 수사관이 누구인지, 어느 경찰청 소속인지, 부서는 어딘지 물어보진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전화번호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전화 목록이 많잖아요. 바쁘시다 보니 나중에 나한테 전화 온 그런 사람이 누구지? 번호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나시면 전화를 다시 하셔서 수사관님이 어느 경찰청에 속해 있는지, 어느 부서에 계시는지, 성함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여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저장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저희가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거나 약속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화를 할 때 담당 수사관과 통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사 일정을 미루셔야 합니다. 저희가 고소장도 보지 않은 채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왜 고소를 당했는지를 알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수사관이 날 조사한다라고 하면 왠지 겁이 나요. 저희를 지켜주는 그런 수사관, 경찰관 분들이신데 날 조사하겠다고 하니 당황스럽고 겁이 나고 횡설수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고소장을 보지 않은 채 경찰서에 간다는 것은 사실 갑옷을 입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그 상대방은 그 갑옷도 입고 있지 않고 포동포동한 맨몸으로 이렇게 오니 칼로 이렇게 찌르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조사를 하기 전에 갑옷을 입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떻게 고소를 했는지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경찰서에 가시면 매우 긴장이 돼요. 경찰관 분들이 왠지 이렇게 무섭게 보이고 분위기도 이렇게 따뜻하지 않아요. 조금 이렇게 딱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날 경찰관 분들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 매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 일정을 넉넉히 미뤄야 합니다. 세 번째, 고소장을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저희가 미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미리 받은 채로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하셔서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검색창에 정보 공개 포털이라고 칩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공개 청구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청구 신청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시면 청구 기관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근무하는 경찰서를 적으시고요. 제목은 고소장 또는 고발장, 정보 공개 청구합니다. 내용은 예를 들어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여 충실한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공개 방법은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되세요. 이메일, 팩스, 직접 방문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서 이메일로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류를 받고 분실할 수도 있어요. 정신없이 살다 보시면 분실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메일 통해서 다시 출력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로 받으시면 또 하셔야 돼요. 또 경찰서 가는 게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경찰서에는 안 가고 싶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몰래 하고 싶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인터넷에 능숙하지 못하다, 나는 직접 가는 게 낫다 하시면 직접 가셔도 돼요. 그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가시면 그 정보 공개 그 서식이 있어요. 거기를 작성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수사관들이 안내를 해줍니다.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나면 10일 이내에 관련 법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공개 신청을 하셨으면 지역번호 02 또는 052 등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화를 꼭 받으셔야 되세요. 정보 공개 청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이거 뭐지? 내가 아는 번호도 아니고 보이스피싱인가? 왜 나한테 전화를 했지? 내가 모르는 번호는 나는 받지 않아. 이러면서 받지 않으시면 그 정보 공개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고소장을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서에서 막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한참 뒤에 못 찾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전화를 받아주세요. 네 번째, 고소장을 확인하셨으면 이제 그 내용을 봐야겠죠. 보통 그 고소장에는 제명이 적혀 있어요. 그 제명을 보시면 보통 이렇게 사기죄 이렇게 예를 들어 적혀 있다. 그러면 사기죄가 어떤 처벌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형법이라고 치시면 이런 그 화면이 나옵니다. 법률 정보라는 그 란이 있고요. 그 법률 정보란에 보면 형법이라는 법률 규정이 나옵니다. 이 클릭을 하시면 형법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화면 검색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문구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그러면 이 검색창에 사기라고 치시는 거예요. 사기라고 치시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사기죄에 대한 그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확인할 수 있겠죠. 법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형사처벌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봐야 저희가 어느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는지, 내가 어떤 상황까지 이룰 수 있는지를 미리 예상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해보세요. 이렇게 4가지 절차를 거치셔야 제대로 준비를 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좀 큰 건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문제라면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이런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더라도 이런 절차를 거치고 가시면 좀 더 심층적인 자문을 받으실 수 있고 좀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고, 또 향후 대비를 할 때 좀 더 충실한 대비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중변TV 유튜브 채널은 여러 가지 영상을 올려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시청자들, 구독자들의 법 레벨을 올리기 위한 그런 영상들을 올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이슈가 되는 그 사건들, 시사 이슈 사건들을 법적 전문가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쉽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존 법률에 관한 정보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보통 그 어른들이 변호사 한 명 정도 있어야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법 레벨을 올리신다면 우리 집의 법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이 영상들을 하나씩 보시면 어느새 여러분들의 법 레벨이
99까지 올라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꼭 구독을 하시는 게 좋겠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